안녕하세요. 눈이 작아서 새우젓이 될 뻔한 여자 윤정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편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포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데 그때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첫 번째는 음식이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소 형태의 음식. 그게 우리 세포가 죽고 태어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산소. 깨끗한 산소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요즘 환경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기가 신생아가 탁 태어났어요. 수분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 피부 만져보면 어때요? 물기가 막 뽀송뽀송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20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건조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요. 우리 인간은 노화라는 것 자체가 수분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원래 우리가 사는 동안 대사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이 물의 양이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건장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물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대사하는 데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대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만 해도 1.6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땀을 잘 안 흘려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거든요. 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배설해내기 위해서 땀이 하루에 0.6리터 이상 배설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두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죠. 이렇게 숨을 쉬는 동안에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0.4리터. 이렇게 다 합해보면 그것만 해도 2리터 이상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2리터 이상의 수분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인체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략 우리 인체가 70%에서 90%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물을 넣어주지 않아서 1%에서 3%만 부족하기 시작해도 여러 가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목말라요, 갈증이 나요 라고 하는 상태는 뭐라고요? 우리 세포들이 물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을 우리는 먹어줘야 하죠. 심지어는 5%만 부족해도 우리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망은 어느 상태까지 갈까요? 12%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수분을 우리 몸에서 12%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부족은 결국 우리 몸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질병이 질병뿐만 아니라 노화까지도 빠르게 가속시켜줘서 우리는 생명에 직결된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물은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게 그럼 제일 좋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을 그냥 꺼내서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포들은 아주 긴장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망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이 좋으냐면요. 냉장고에 있는 물을 오늘부터 상온에 꺼내 놓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좋다면요.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인체가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죠. 그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을 수시로 공급해주면 가장 빠른 속도로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제일 먼저 뇌로 이 수분은 가게 돼서요. 머리가 무겁거나 뭔지 모르지만 나는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빠르게 수분을 넣어주셔서 채워주셔서 그럼 머리부터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특히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변비를 갖고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물이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20대 때 변비로 많이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20대 때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커피, 그리고 회식할 때 먹는 맥주, 이런 것들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커피와 그런 음료수들은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자기가 들어온 양의 3배 이상을 들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하루에 3잔 마신다. 그러면 오히려 수분을 그 3배 이상을 채워주셔야지만 내 몸에서 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넣어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실까요? 네. 자기 몸에서 수분을 내보내지 않고 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보내려고 했던 대변과 소변에서도 물을 재흡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재흡수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독소까지도 다시 혈액을 타고 돌게 되죠. 그러면 그 독소는 혈액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뇌세포 곳곳을 공격하게 되고 심지어는 뇌세포를 자극해서 변비가 지속돼서 생기는 질병들 중에 파킨슨, 뇌질환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공급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물 먹는 방법들도 있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상온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인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변비,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계세요. 거기에 제일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독소, 해독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음 편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